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후보가 자꾸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마치 언론 매체나 자기에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의 발언을 갖다가 마음대로 맥락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퍼뜨려서 가짜뉴스, 일종의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례가 또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 서문시장에 그렇게 갔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발언하니까 아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16년, 2017년에 그렇게 박근혜 적폐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그로부터 나흘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내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바로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한번 그 사실관계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일이 지난 일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 호남 광주 전남 지역을 소위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이걸 타고 호남을 돌았습니다. 왜 돕니까? 호남의 지지율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존 당시에 소위 김대중 당, 그 후신이 노무현 당, 이런 당에 대한 전남, 광주 전남 지역, 전북 지역의 지지율이 얼마나 절대적이었습니까? 80%도 적게 나오는 거 90%, 95%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호남에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0%에 턱걸이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위의식을 느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매주 타는 민생 버스를 타고 광주 전남을 돌면서 그렇게 호남 구애성 발언을 하는 와중에 11월 26일 전남 목포에 있는 동부시장을 찾아가지고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그 글귀를 갖다가 이 글귀란 충무공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명장 충무공 이순신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를 언급하면서 호남이 최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켜 세웠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그 원전의 뜻 자체를 왜곡한 채 그냥 그 해당 지역을 어떻게 하든 찬양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월 26일 날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언급하면서 어떤 상인분이 저한테 주신 편지에 이 말이 쓰여 있었다. 위대한 분이 하신 말씀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호남은 역사를 통틀어 억압받고 힘들어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온 우리 민중들의 본거지이고 현대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곳이다. 호남의 희생과 헌신 덕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앞으로도 후퇴하지 않도록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이 충무공 이순신의 글귀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뭡니까? 호남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근간이고 호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호남이 있어야만 호남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애성 발언 또는 나쁘게 얘기한다면 아부성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 도청에다가 무슨 무슨 글을 썼는데 뭐라 했더라? 무호남 무국가,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갖다 또 줄여가지고 무호남 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비롯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하여튼 이 호남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또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 다 가가지고 그 전라도 사람들한테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우리 이순신 장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민족의 성웅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다. 그만큼 호남이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선동된 것인지 아니면 제 뜻을 제대로 알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대다수 전라도 사람들
소위 뭐 이렇게 어디 그 지역 언론 매체에다가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맨날 쓰는 말이 이 충무공 이순신의 양무 호남 시무국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우리 호남의 중요성, 호남은 우리나라 개혁 세력의 요람이고 진보 세력의 분거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종의 정신 승리라고 해야 될까? 자기 위로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전혀 그 뜻 원전의 뜻과 전혀 다른 식으로 자기들끼리 왜곡하고 오독하고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오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충무공 이순신이 그 유고집입니다. 유고집이 있습니다. 이 충무공 전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글귀입니다. 이거는 그 무슨 호남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고 호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고 그들의 헌신 정신이 그렇게 투철하고 뭐 이런 찬양을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호남만큼 그렇게 몸을 던진 애국심 있는 지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찬양한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야말로 양무 호남 시무국가를 얘기하면서 호남에다가 구애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원전의 뜻을 왜곡하고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목만 쏙 빼가지고 제멋대로 쓰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 발발 1년 뒤인 1953년 7월에 사헌부 지평이었던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가 이 충무공 전서에 있습니다. 이 편지에선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절상 호남 국가지 보장,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호남은 그야말로 국가의 보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습니다. 또 충무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이작일 진진 우 한산도 2위차 해로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산도로 진을 전진 배치하고 바닷길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언제냐면은 이 왜군이 곡창인 호남으로 진격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던 진주성, 지금 경남 진주 있지 않습니까? 진주성을 2차 공격해가지고 뭐 관군, 의병, 민간인, 도합 총 3만 명을 학살한 그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있고 나서 한 달가량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이 왜군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제 곡창인 호남으로 밀려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호남이 왜군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해로를 통해서 이 왜군의 한양 진격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병참 지원 선언을 차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왜군이 전쟁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만약에 왜군이 호남을 공략하게 된다면, 호남을 점령하게 된다면 그 곡창에서 병참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이 일본 본토에서 군량이나 무기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체 조달하면서 계속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 호남마저 뺏긴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럼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충무공의 양무 호남 시무 국가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활약에 따라서 해상 보급선을 확보하지 못해 병창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왜군이 곡창인 호남을 점령할 경우 더는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글귀인 겁니다. 호남이 그렇게 애국심이 투철하고 무슨 뭐 헌신을 하고 호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이런 어떤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꼭 정치인들이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남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호남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호남 사람들은 요거에 또 도취돼가지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근거 없는 뭐 우월감, 달리 말하면 뭐 일종의 성민의식 뭐 이런 거에 빠집니다. 또 마치 자기가 뭐 그렇게 이제 일종의 도취가 돼버렸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꼭 나서야 될 것처럼 시대적 역할을 타고난 것처럼 자기가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뭐 자기는 진보고 자기는 뭐 민주화 세력이고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착각 내지는 소영웅주에 빠집니다. 그거를 갖다가 건드리는 게 항상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입니다. 제가 이거 그 전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뜻조차 제대로 모르고 혹은 그 뜻을 제대로 아는데도
그걸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양무, 호남, 시무국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다음에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해당 지역 윤석열 후보도 충청 가서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옛날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남 가서 호남 사이다. 왜냐면 처가가 전남 여수지 않습니까? 호남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어떤 구애성 발언을 하려고 하더라도 뜻이나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또 특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